경제 포럼 IT 토탈 플랫폼과 사회적 경제. 제목은 굉장히 어렵는데 하여튼 사회를 맡게 된 포럼 위원장 신현종 대표입니다. 사실 제가 도시농부라는 회사고 실제로 오늘도 지금 부산에 도시농업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마 같지 않은 장마에 오늘 하루 종일 밖에서 이제 현장 작업하느라고 옷 다 젖고 사실 팬티까지 다 젖었는데 오는 사이에 오후에는 비가 그쳐서 자연 건조했습니다. 자연 건조해서 지금은 괜찮은 바쁜 시간에 저만 바쁜 게 아니고 다들 바쁜 이 시간에 우리 참석하셔서 지금 제가 체킹은 못 해봤는데 수천 명이 지금 유튜브에 연결되어 있다고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귀한 시간들 빼셨으니까 오늘 소중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순서는 정진웅 부산 사회적 경제 포럼 감사이시면서 아까 시작 전에 좀 이렇게 합을 이렇게 겨뤄봤는데 대단한 고수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맞추고 나서 1잔을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진웅 강사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시고 프로는 제가 안지 좀 됐는데 몇 년 됐는데 사회적 경제율동센터 대표이신 유지현 대표님께서 아슬아슬하게 막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해주실 거고 사례 발표가 있습니다. 아주 저도 사실 공무원이 이 시간에 일하는 걸 잘 보기 드문 경우인데 이소영 남구청 일자리 경제과의 주무관께서 공공배달의 어디고 라는 걸 가지고 사례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최재영 이유 사회적 활동자 이사님께서 교통약자 승차 공유 플랫폼을 가지고 사례 발표 투어를 진행해 주실 겁니다. 굉장히 압축적으로 밀도 있게 이렇게 발표와 토론을 해 주실 것 같고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때 인사드리도록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발제를 맡게 된 정진웅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토픽의 범위가 너무 커서요. 저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IT 플랫폼과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로 말씀도 좀 드리고 논제도 던져볼까 합니다. 나눠드린 자료의 이제 첫 페이지의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면요. 사회적 경제에 투입되는 민간 공공 예산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2007년에 이제 200억이었고 2018년에 2157억으로 10배가 커졌습니다. 지금 그 그래프에 보시면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 규모가 추정되기를 1조 4천억인데 아마 더 될 걸로 저는 봐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도에 2157억을 한 4, 5년 곱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 그래서 그 구성을 보시면 이제 정책자금하고 민간기금인데 민간기금은 이제 주로 융자나 투자인데 지금 사회적 경제는 투자보다는 거의 융자에 가깝죠. 여튼 2018년도 기준으로 사회적 기업에 지금 들어온 돈이 1510억이 매년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시장과 파이가 커졌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 영역이 이제는 이제 한 10여 년 전에, 14, 15년 전에 비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고 사람도 만들어지고 네트워크나 역량도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것은 기존 사회적 영역의 비즈니스 유형이 여전히 몇 가지로 표준화되어 있다고 말하기 좀 그렇고 유형이 좀 정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유형이 이제 다양하지 않고 또 새로운 기업 가치를 개발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수급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으면서 사회적 기업의 이제 1인당 이제 생산성, 매출액, 이제 1인당 매출액이 얼마나 되나, 그렇게 하고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우리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이제 규모가 어떻게 되나라고 좀 찾아봤는데, 자료가 거의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굉장히 너무 호의적으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뭐 저희가 현실을 조금 아니까요. 어쨌든 이제 규모에 비해서 아직 저희 사회적 기업 내에서의 기업 가치를 새로 만들어내는 부분에 좀 많이 실패하고 있다라는 걸 하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밑에 그래프 보시면 요건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비즈니스 성장 곡선이라는 겁니다. 이 기업의 이제 생명 곡선이기도 한데요. 여기 보시면 데스밸리라고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는 구간이 있어요. 보통 이제 이때 이제 매출이 거의 없죠. 거의 없어서 오죽하면 이제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겠습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인 기업은 한 1년에서 3년 이 구간을 거친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피보팅도 하고 투자자도 만나고 팀도 짜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소위 이제 J커브를 그리죠. 이제 성장을 쭉 올라가게 되죠. 데스밸리를 버텨내지 못하는 기업들은 거의 다 망하죠. 망하는데 제가 이 성장 곡선을 가지고 온 건 지난 한 10여 년, 13년이 지나온 동안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이 10년째 이 데스밸리 안에 좀 갇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고 고민이 많은 부분이죠. 2000년 이후에 이제 짧지만 짧고 길지만 길다고 볼 수 있는 거의 20년이 이제 지났는데요. 저는 이 기간을 이제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눠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제가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를 시작한 게 저는 2005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을 좀 살펴보시면 제가 이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운동적 모색 기간으로 구간을 하나 잡고 제도 정비를 모색한 구간, 그 다음 이제 사회적 영향력이 파급되어 오는 지금의 구간이 한 3개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활동가들이나 사회적 기업가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제도는 없었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 같은 이제 좀 대안기업을 시도하는 분들이 많았죠. 이 시기별로 가만 생각해 보면 역할이 좀 구간별로, 시기별로 좀 달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이제 운동적 모색기라고 봅니다. 이때 활동한 분들은 이제 역할이 좀 특별하고, 운동 담론을 만들고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저희들은 의제였던 것 같아요. 2005년에서 한 2010년까지는요. 그리고 이제 이때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협동조합이나 이런 노업을 시작하셨던 분들은 비즈니스 경험이 되게 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사회적 경제가 얼마나 유효한가 이걸 설명하려고 저희들이 도전을 엄청 했었죠. 운동적 측면에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뭐 아주 성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죠.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영역에서 사회적 경영에서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함께 일하는 세상이라고 이철종 대표가 있는 아주 생명력이 긴 회사입니다. 그 회사 이철종 대표를 한 달 전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희하고 이제 같이 활동할 때 약 300명 규모의 비즈니스를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피보팅을 해서 전혀 다른 회사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초기 분들은 이제 이런 운동과 관련해서 모색을 많이 하였고 그 이후에 이제 2010년 이후로 이제 제도를 저희가 이제 만들자 그리고 이제 또 정비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 2012년, 2016년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세상에 우리나라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도 만들어지고 협동조합 기본법도 만들어지는 놀라운 성과가 이제 지나왔죠. 또 이제 보시면 2017년도 이후로부터는 이제 또 새로운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운동을 했고, 그 다음 제도를 만들었고, 세 번째는 이 사회적 기업의 본연의 목적에 맞는 대로 소셜 임팩트라고 하는 사회적 영향력을 이제 파급시켜야 되는 우리 안에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했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발제에서 첫 번째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운동 모색기하고 제도를 정비했던 시기하고 지금 시기 사회적 영향력을 파급시켜야 되는 시기가 전혀 이제 다른 시대로 저희가 전개했다는 것을 한번 주장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IT 플랫폼과 사회적 경제라는 거창하고 너무 넓은 범주의 주제도 그래서 잡은 게 아닌가 봅니다. 이 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이제 사회적 영향력 파급과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이제 요구받는 것은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에 있어서 이제 기존 유형이 아니라 가치 혁신을 계속 해내야 된다는 필요, 이거를 이제 좀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제 사회적 기업 영역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SVI라고 해서 사회적 가치 지표를 자꾸 측정하게 하고 이것을 설명하게 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처음에 한국의 공유경제가 전개되었을 때 조금 엉성한 분들에 의해서 공유경제가 많이 이렇게 뭐 오늘 또 그런 문제점 지적이 나오겠지만 이제 플랫폼 노동자를 매우 양산하는 방식의 공유경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저희가 알려내고 했는데요. 이 시기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경제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 영역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회적 영향력을 더 파급시킬 수 있는 우리가 기회가 왔다. 이 시기가 이제 2017년부터 이제 기점이다. 요런 게 봐집니다. 한국 사회 투자를 하고 이제 한국의 이제 임팩트 투자나 소셜 투자를 하는 이제 기관이 이제 국가주도로 세워졌어요. 2012년에 그냥 잠잠히 있다가 2018년부터 이제 임팩트 투자도 굉장히 이렇게 확대가 되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제 고민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에서 전혀 다른 시대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기업 가치 제고를 통해서 사회적 영향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포럼과 같은 작지만 리더십을 가진 그룹들의 논의가 이제 앞으로 이런 고민들,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적 경제 영역이 기업 가치 제고를 통해서 사회적 영향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금 기존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지금 지원 사업에 목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도전하고 개척하려는 청년들에게 이런 새로운 소셜 벤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 포럼에서 이제 고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했는데 행운의 여신이 다시 우리에게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IT 플랫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IT 플랫폼은 이미 우리 생활 속속에 들어와 있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이상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뭐 거의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IT 플랫폼은 2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대충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전 세계의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네트워크 통신망이라는 장치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제 연결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익이나 가치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IT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IT는 아니더라도 플랫폼 사례의 다양한 방식은 뭐 공유 옷장, 도서관도 어떤 의미에서는 플랫폼이고요. 공유 주방 요즘에, 그리고 공유 미용실 이런 거 많죠. 그 다음에 저도 여기 건너오다 보니까 싱싱카가 아니고 뭐라고 하죠? 킥보드. 킥보드. 죄송해요. 이런. 자, 이게 모빌리티라고 그러잖아요. 공유 모빌리티가 이제 이렇게 온통 이제 플랫폼으로 엮이는 겁니다. 제가 사례를 조금 보여드리면, 저기 그림을 좀 보시면, 제가 이거 페이지를 안 적었군요. 제가 이렇게 걔네들 로고를 좀 따다가 붙여놨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플랫폼이 있습니다. 얘들은 이제 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이잖아요. 소상공인들의 플랫폼이에요. 근데 얘들이 플랫폼을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소유를 해버렸죠. 야놀자나 이제 인터파크도 어떤 면에서는 비슷해요. 그냥 매칭 서비스를 해주는 플랫폼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이나 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관계망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이죠.
유형이다 조금 이거 유형은 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쿠팡이나 아마존 같은 이제 이커머스형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때 이제 히트를 쳤던 우버, 우리나라는 이제 소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바타 뭐 이런 거, 우버,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도 이제 요거는 이제 개인의 이제 공유 자산을 가지고 하는 공유 자산 플랫폼이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나 구글도 제가 지금 저희 회사가 컨텐츠 개발을 하는 회사니까 소프트웨어를 정품을 써야 되잖아요. MS 오피스를 하려고 하니까 MS 오피스를 안 팔아요. 1년 임대하게 돼 있어요, 지금. 고개를 안 끄덕이시는 분들은 다 나빠요. 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회사용을 쓰니까 한 달에 8만 원을 줘야 돼요, 거의. 그러면 제가 컴퓨터 우리가 5대 쓰면은 5값이 40만 원. 공무원들은 다 쓰시죠? 정품. 예. 근데 이게 우리 전에는 정품을 사가지고 이렇게 케이스를 놔두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클라우드에서 다 내려받게 돼 있어요. 제품기 등록해가지고. 다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구글도 지금 그렇죠. 이 친구들은 이제 클라우드나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애들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유튜브나 멜론 같이 이제 컨텐츠들이나 영상이나 음원 같은 컨텐츠를 서비스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게임 같은 거, 게임도 이제 소프트웨어인데요. 예.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이제 요새는 AI 빅데이터도 한물간 얘기다. 이제 메타버스라고 이제 세계관 아시죠? 컴퓨터에 들어가서 그냥 마을에서 내가 거기 주민으로 사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런 방식의 플랫폼 사업들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IT 플랫폼을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이제 이 IT 플랫폼이 엄청난 속도로 우리 삶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뭐 아주 특별한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플랫폼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냐면 배달의 민족 보시면 얼마 전에 이제 M&A 했죠. 그래서 최종 이제 최종가가 한국 돈으로 7조 6,735억 원. 회사 하나가. 물론 고생했죠, 이 사람들은. 고생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김봉진 대표인가요? 그 길거리 걸어가다가 배달 전단지 보고 우리 맨날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배달 전단지 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플랫폼이 워낙 세상에 이사 원래 디자이너잖아요. 플랫폼 만들 거라고 했는데 회사 처음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이 투자가 3천만 원, 5천만 원 투자 받으러 가서 맨 처음 한 게 뭐냐면 자기들은 서대문구에 사는 20대 전국의 배달 이게 아니고 서대문구에 사는 서울도 크다고요. 서대문구 사는 20대 남자 혼자 사는 20대 남자 걔네들만 쳐다보고 사업을 시작했대요. 근데 이게 이제 몇 년 후에 7조 6,735억 원짜리 회사가 됐답니다. 쿠팡이 이제 얼마 전에 약 100조 단위로 지금 돈이 좀 떨어졌다는데 시총으로 이게 IPO라고 해서 상장이 됐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구글, 페이스북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특징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대체로 이런 그 기업 가치를 이렇게 크게 갖고 있는 회사들이 등장한 걸 보면 새로운 기술이나 외부 환경의 변화가 생길 때 새로운 비즈니스 유형의 창출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죠. 예를 들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시작된 기업이죠. 예. 구글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스탠포드 다니는 대학원생들이었잖아요. MS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지금 구글이 거의 다 먹었잖아요. 근데 이 구글이 어떻게 태어났냐? 다 아시잖아요? 인터넷이 들어오면서요. 구글은 지금도 여전히 딱 첫 장은 검색으로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외부 환경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자는 제가 이제 주장입니다. 플랫폼도 마찬가지예요. 우버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요새 플랫폼 기업들이 뭐 엄청 뜨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뭐 이런 거. 얘들은 어떻게 또 갑자기 이렇게 커질 수 있었을까요? 예, 놀랍게도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만든 거죠. 뭐예요?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기계의 출현이 이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업들을 이제 만들어 왔는데요. 이 우리가 지금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웬 기업이냐? 저희가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1년이죠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외부 환경의 변화가 뭘까 하면 당연히 IT 플랫폼 또 IT 플랫폼 얘기를 하면 따라오는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아는 AI나 빅데이터 같은 것들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부산으로 다시 왔어요. 시골에서 조금 오래 책도 좀 보고 연구하다가 와서 AI 빅데이터가 너무 대단하게 느껴져서 제가 작년에 코스를 좀 들으면서 하루에 5시간씩 제가 수업을 들었는데요. AI 빅데이터를 들어보니까 이게 별게 아니더라고요.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은 고생을 하는데 마치 우리가 앱을 내려받아서 운영을 하듯이 이 빅데이터나 AI 인공지능도 실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DIY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벌써 저는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제가 참여하고 있는 회사가 올해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저희랑 같은 그 센터에 들어와 있는 다른 업체들이 그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많게는 8천까지도 주던데요. 그게 이제 빅데이터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쇼핑몰 운영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꼭 그것만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 빅데이터를 이렇게 얻는 거를 그 전문회사하고 협업해서 전문회사가 만들어주게끔 하는데 쓸 수 있는 돈이 8천이에요. 융자가 아니고요. 예.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시간이 5분 남았네요. AI나 빅데이터라고 하는 요 기술적인 면을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자는 겁니다. 그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3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 주장을 좀 해볼까 합니다. 다시 행운의 여신이 우리한테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시면 지금 시대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라고 그래요. 초고속 인터넷이 깔렸어요. 5기가가 지금 깔려 있죠. 우리가 이거 쓸 수 있어요. 초고용량 디바이스, 스마트폰 들어보셨죠? 우리 그 우주에 저 달에 우주선 보낼 때 예? 나사에서 쓰던 슈퍼컴퓨터 있죠? 방 한 칸인가 두 칸 다 차고 있던 그 컴퓨터의 전체 용량이 여기 있는 스마트폰 용량의 반밖에 안 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요. 우리 사회적 경제에 있는 분들이 다 들고 있죠. 예. 우리가 지금 관심을 너무 좀 안 가지는 게 아닌가. 우리가 운동 모색기는 지나왔지 않습니까? 새로운 영향력을 파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이제 IT 플랫폼이라는 건데요. 또 특징해 보시면 이제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가 더 이제 가속화되면서 공유경제 패러다임이 훨씬 더 이제 많이 그거 되는 것 같고요. 빅데이터와 AI는 생각보다 쉬운 거예요. 저희가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어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논리만 우리가 좀 잘 세우면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의 아주 큰 이제 기업 가치가 또 그거도 몇 조 되는 스타트업 중에 베이비시터 이렇게 연결해주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뭘 하고 있습니까?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놀라운 시장을 우리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요. 아마 한 몇 년 전에 그게 이제 도우눌인가요? 이렇게 해서 전체 한번 짜보려고 하다 잘 안 됐는데 특성이 있어서 그렇겠죠. 사회적 경제 영역이 실은 다룰 수 있는 플랫폼 사업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빅데이터와 AI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프로그램 짜는 친구들은 진짜 고생해요. 그런데 빅데이터와 AI가 실은 최고 전문가, 연구하는 사람들, 그 랩에 있는 사람들 빼고요. 현장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 하는 그 내용이 저희들하고 출발선이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관심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소비 트렌드도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은 이제 MZ 세대라 해가지고 영상과 이미지 쓰죠. 다 모바일 쓰죠. 쉐어에 익숙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가 이렇게 회사를 운영을 할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저희 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한국의 닷컴 열풍만 해서 벤처
벤처 투자해가지고 김대중 정부 때 엄청난 예산이 들어왔다가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비슷하게 이제 사업을 시작했던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이나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진짜 우리 피똥 쌌어요. 진짜 고생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맨날 실리콘밸리 하는 게 이제 한국에 거의 제가 보니까 들어왔어요. 아니 정착이 됐다고 저는 봐져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실리콘밸리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창업 생태계라는 게 진짜 한국에 만들어졌더라고요. 창업 생태계라는 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이걸 이용해서 올 초에 한 달 동안 사회적 경제 영역 말고 다른 영역의 투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신청을 몇 개 해봤는데 저 다 됐어요. 이 내용들을 우리 사회적 경제 영역이 지금 다 놓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 생태계에서는 간단히 얘기하면 투자를 하려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줄을 서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게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의 투자하려고 하는 그 이 라인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가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사회적 경제 기업은 찾아보기 어렵고 제가 보니까 참 다행인 건 그래도 소셜 벤처라고 저는 소셜 벤처와 사회적 기업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사회적 경제 기업이 어쨌든 소셜 벤처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네들은 지금 투자 받는 데도 있고 아마 오늘 그 사례로 발표할 이제 업체도 아직 투자를 안 받으셨다던데 제가 보니까 투자 받을 수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나중에 이제 그 질의응답할 때 좀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고 물가도 많이 올라가지고요. 제가 지역자산화 사업을 살펴보니까 5억 융자해져요. 5억 가지고 어떻게 자산화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예. 일반 그 아이템만 가지고도 뭐 몇 억씩 뭐 이렇게 투자가 되는 세상에 10억, 20억 막 가뿐하게 넘어가는 세상에 사회적 경제 영역이 이렇게 크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걸 지금 n분의 1로 나눠 가지고 경기도의 작년에 그 사업개발비 그 제가 평균 보니까 사업개발비가 사회적 기업이 1억까지 예비가 5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 돈이면 사업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받는 경기도는 경기도 부산하고 뭐 다 똑같을 것 같은데 평균 1개 기업당 1,000만 원 받아요. 여기는 한 1,500 정도 받을까요? 1,500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죠? 지역자산화. 이게 사회적 경제 영역에 들어오는 예산들이 너무 작아요. 그거 가지고는 플랫폼 사업을 좀 더 벌리려고 해도 어렵죠. 지금 지역자산화가 됐던 그거 뭐죠? 여기 오늘 또 특급 배달은 경기도고 여기는 어디고? 어디고. 예, 공공배달앱이 뭐 문제가 많다고는 하지만, 자, 잘한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 있는데 공공배달앱이 다시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그럼 우버가 아니라 에어비앤비는 부산이 관광이라고 하는데, 부산에도 작은 그런 에어비앤비 구조 아시죠? 제가 5만원에 집을 냈어요. 그 유저가 그 집을 선택할 때 금액이 10만원, 12만원 이렇게 돼도 저는 그걸 몰라요. 제 내는 금액의 값은 에어비앤비가 측정해요. 빅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찾고 이러면 올라가고 그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이익분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는 방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런 것도 플랫폼이잖아요. 부산만 하나 민박 플랫폼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5천만 원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돈을 더 내야 되죠. 그죠? 예, 저는 우리 사회적 경제 영역이 이제 새로운 기업 가치 제고를 통해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이 시점에 운동적 모색을 하던 방식으로는 우리가 이제 안 된다. 그래서 IT 플랫폼을 좋은 사업의 기회로 이해하고 꼭 이 내용들을 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저는 이 정도로 우선 크게 얘기 드리고 넘겨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포럼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는 편입니다. 하는데 이제 뭐 지방자치 공권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좀
현실감이 좀 떨어진 포럼들을 참석해서 항상 뒤에 자리에서 놀고 있었는데 오늘 그 발제는 뭔가 피부에는 와닿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뭘 묻지? 이런 고민은 살짝 들어요. 구체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 어디 유엔 대표님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례 다 듣고 토론 마지막에